자, 반갑습니다. 올리오입니다. 오늘은 릭슨 베이직 문장 삽입 3강 그 부속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극 또는 그 영화의 결말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요새는 정말로 영화도 많고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 정말로 흥미로운 드라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결말의 특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보는 것도 재밌진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와 같은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꼼꼼하게 분석 해석해보고요, 내용 정리 착실히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제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By contrast, many present day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눈에 확 꽂히셔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by contrast입니다. 뜻이 뭡니까?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by contrast가 되겠다고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 by contrast라는 이 역적 또는 대조의 연결사를 언제 쓰는 거 하니까 보통 앞서서 좋은 얘기를 할 때 그 뒤따라서 by contrast를 쓴다면 이 by contrast 이 이후부터는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건 되게 당연한 거죠. 언어적으로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앞서서 마이너스 얘기,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면 뒤에서는요, 플러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by contrast라는 것이 가장 핵심 단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분히 언어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볼게요. Many present day stories 뭡니까? 많은 오늘날의 현대의 이야기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a less definitive ending 뭐예요? 덜 정해져 있는 결말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 definitive가 나왔는데 이 define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define이 원래 뜻이 뭐냐면 정하다, 결정하다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를 지우고요, TIV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는 형용사로 쓰거든요. 뜻은요, 결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것은 바로 이 less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less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덜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덜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좀 그 문맥상 의미가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꼼꼼하게 여러분 들어가신다면은 덜이라는 해석, 바람직한 해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less라는 거 not 정도로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덜 결정적인, 그래서 덜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안 정해져 있다라고 읽으신다고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맥을 좀 더 빨리 느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와 달리 많은 오늘날의 그 이야기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언어 논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오늘날 보이십니까? 오늘날의 이야기, 그럼 적어도 이 앞서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by contrast 이하에는 현재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앞서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치, 적어도 현재가 아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치, 과거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치, 여기에서는 현재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by contrast 앞에는 현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by contrast 이하부터 어떤 얘기? 현재 얘기를 할 거니까는 그 앞서서는 일단은 현재가 아닌 얘기를 해야 된다. 느낌 오시죠? 자, 다음에 또 어떤 특징입니까? definitive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이면서, 그러니까 현대에는 그 이야기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됐죠? 정해져 있지 않은 결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이고, 그럼 반대로 현재가 아닌 이야기에서는 그치, 정해져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 설계는 머릿속에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해주시면서 적어가면서 연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주어진 제시문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제시문 앞서서는 현재가 아닌 얘기,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는 과거 얘기를 하면서 정해진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by contrast 그 이하부터는 뭡니까? 현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정해지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된다.
바로 그 경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제시문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될 것 같다라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지문 수준 자체가 문제 풀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잖아. 하지만 쉬운 것부터 완벽하게 연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단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현대의 이야기들은요, 결말이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대.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오픈 엔딩 이렇게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엔딩, 결말에 관련된 얘기인데, 현대의 얘기들은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구나 정도로만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classical fairy tale, the conflict is often permanently resolved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주어를 면밀하게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기본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이 in부터 어디까지? 테일까지는 바로 주어가 아니라 수식어죠. 왜요? 전치사구는요, 전치사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이 기본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 전치사구를 수식어로 잡는 순간 수식어답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 고전 동화에서 이거 읽으셔야 된다고. 전치사 날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눈에 확 꽂히셔야 되는 단어가 있다. 뭡니까? classical. 뭐예요? 고전적인. 이 고전적인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과거라는 느낌이 되니?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된다고. 왜요? 우리가 이미 제시문에서 읽기 전략을 세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곳과 현재 얘기를 하는 곳 그 사이에다 제시문 넣자. 됐죠? 여기 지금 지문의 초반부에 고전적인 이라는 낱말이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은 과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되셨죠? 그래서 고전적인 동화에서 the conflict, 갈등이라는 것은 is, 종종 여기서 permanently 뜻이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완전히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is solved, 뭐가 됩니까? 해소된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갈등.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그 고전적인 어떤 동화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치? 갈등이 말미에 가서는, 결말점에 가서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갈등이 풀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니? 갈등이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결말이 잘 지어진다는 거죠. 배드 엔딩이든 또는요, 좋은 해피 엔딩이든 간에 어찌됐든 결말이 정해진다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이해돼? 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건 결말이 다 나버린다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엔딩이 난다고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Without exception, 뭡니까? 예외 없이요. 역시나 이거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그래서 예외 없이 the hero and heroine live happily ever after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 히어로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영웅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히어로는 흔히 그냥 남자 주인공, 그리고 히로인은 여자 주인공,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주, 여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남주와 그 여주는요, live,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얘는 자동사입니다. happy라는 것은 그쵸, 행복하게 살죠. 수식어. ever after, 그 이후로 쭉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산답니다. 까지. 그러면 쭉 행복하게 산다라는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과거의 이야기의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Often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is only partly resolved, or a new conflict appears,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느낌 오십니까? 왜 1번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종종 뭡니까? 그 갈등은. 근데 어디 속에 있는 갈등이냐면 그러한 이야기들.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뭔데?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많은 오늘날의 이야기들이 된다고요. 더구나 지금 복수형으로 잡혀있는 거, 그거 지금 지시 한정사로 대신 받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속에 있는 어떤 그 갈등은요, 오직 부분적으로만 해소가 된다고. 이게 지금 열린 결말이지. 이해되었습니까? 아니, 뭘 했는데 덜 정해져 있는 결말을 오늘날 현대의 얘기들은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속에서의 갈등은요, 부분적으로만 해소가 되죠. 우리가 특히나 마블 시리즈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소위 말해 쿠키 영상 보죠. 거기서 떡밥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냐고. 떡밥이 뭡니까? 그치? 뭔가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이
나중에는 정말로 나비 효과처럼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뭐 그와 같은 장면들이 쿠키 영상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냐고.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만, 오직 부분적으로만 해소가 되어서 결국에는 또는 새로운 어떤 갈등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참 중요한데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여기서 콤마를 딱 찍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콤마를 딱 찍어주시는 거.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이때 ing 있죠? 이때 ing는 그냥 분사구문 처리를 해주십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해석은요? 하면서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면서? making, 만들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될 것은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거는 사역동사의 가장 흔한 유명한 구조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뭐하다? 네, 만들다.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목적어 한번 찾아볼게요. The audience 목적어 동사 원형 보이셔야 됩니다. 자, further는 더 깊게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더 깊게. 그래서 여기 이 making부터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래서 만들면서 바로 관객들이 더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왜요? 갈등이 부분적으로만 풀리면서 오히려 결말이 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갈등이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인 양 새로운 갈등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열린 결말이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닫힌 결말 또는 새드 엔딩, 해피 엔딩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지금이야 행복하겠지만 뭡니까? 뭐 특히나 뭐 예전에 그 타노스가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엄청 재밌었지 않겠냐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고전 동화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종종 영구적으로 해소된다. 그래서 결말이 완전 다 지어진다 라는 건데 거의 예외 없이 남주와 여주는요 그 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죠. 되었습니까? 이게 고전 동화의 특징이더라. 그런데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의 얘기죠. 그 현대의 어떤 그 이야기를 속에 있는 그 갈등들은요 오늘날에는 부분적으로만 오직 해소가 되면서 또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바로 만들면서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야, 이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될까? 라는 식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교육 초반부에 지금 정답이 딱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언어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접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말로 확신을 갖고서 맞추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thriller and horror genres 정도가 되겠는데 자, 이것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 그러니까 앞서 있는 여기 1번 문장이랑 유기성이 있다면 그치 갈등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해결되며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잖아. 이러한 특징이 바로 특히나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자, 여기서 지금 비동사의 주격보어는 true가 되겠고 여기서 이 particularly는 부사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사실인 거냐면은 스릴러 장르. 그죠? 여러분 뭐 공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스릴러나 또는요 여기 공포 나오네요. 스릴러 장르랑 공포 장르의 어떤 그 연극이나 영화에 관해서는 특히나 사실이다. 특히 그렇잖아요. 호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는 결말이 지어지는 것 같다가도 결말이 끝끝내는 안 지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시리즈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소울 1, 소울 2, 소울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콤마 찍고 지금 여기서 이 where이 나왔는데 이 where는 우리가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관계부사의 구조도 한번 적어 드릴 건데 어떻게 제가 좀 적어 드릴 거냐면은 일단 명사가 나오고요. 콤마가 찍히고 나서 where가 딱 쓰이고 그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앞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있는 이 where를요 거기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이 콤마는 그리고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앞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 얻는 동사 하다 이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 시에 이랬을 때 이 where는요 그쵸 관계부사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이 관계부사 앞서 지금 콤마가 찍혀 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것은 그쵸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읽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스릴러나 호러 장르에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는요? 관중들은요, are kept, 유지된답니다. 자, 여기서 BPP, 수동태라는 거 면밀히 봐주시면서 해석도 바로 유지된다라고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위에 유지가 되는 거냐면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The at, 뭐예요?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무엇의 모서리냐면 their seat, 그들의 좌석이 되겠죠. 다음에 throughout은 여기서는 내내라는 건데 내내. 내내라는 말은 영화가 지속되고 영화가 상연되는 그 내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의자가 있다면은 관객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어떻게 본다는 거야? 요 끄트머리에 엉덩이가 이렇게 딱 걸쳐 있다고. 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 끄트머리. 그들의 좌석 있잖아. 그들의 좌석. 영화관의 그 좌석. 그 영화관의 좌석의 끄트머리에 관객들이 유지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스릴러나 호러, 공포영화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좀 졸이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다. 바로 스릴러 또는 공포 장르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관객들은요, 바로 유지가 되는 건데 바로 그들 좌석의 끄트머리에 유지가 된답니다. 영화나 연극이 상영되는 내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무렴 결말이 안 정해지니까 많이 마음이 졸인다 이 말이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죠. Consider, 고려해보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는 예시를 좀 줄 것 같은데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고려해보자. 근데 무엇을 고려해보는 거냐면 역시나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헨릭 입센스 플레이 뭡니까? 헨릭 입센이라는 작가의 연극 뭐예요? A Doll's House 뭐예요? 그치, 인형의 집이라는 연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면밀히 봐주셔야 되는 거 보이십니까? 콤마 찍고 where, 콤마 찍고 where 뭔데요? 여기 있는 이 콤마 찍고 where가 동일한 용법의 어구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해석 역시 그 인형의 집 그리고 거기에서 말미에는 마지막에는 여기서 in the end는 역시나 지금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수식어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 주어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주어 어디 있습니까? 이 where절에 해당하는 주어는 노라가 주어고요. lives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되었죠. 그래서 바로 헨리 깁센의 어떤 그 희곡 인형의 집 그리고 거기에서 결말부에서는 마지막에서는 노라라는 여주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바로 떠난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의 결혼 생활을 전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그러한 헨리 깁센의 어떤 그 희곡 하나를 고려해보자. 아무렴 여러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이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추론을 좀 해보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 아마 주인공이 지금 노라가 있을 거야. 됐죠? 그런데 연극 말미에 가서 노라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태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요? 떠났다 했잖아요. 말미에 가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서 그냥 이 극 중에서 떠나버린다고요. 무대에서 사라져버린다고. 이해되었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뭔데? 그치,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의 결혼 생활을 떠나버린다. 이게 곧 열린 결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요. 아시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노라, 뭡니까? 노라라는 그 여자 주인공은요, disappears, 사라진답니다. 자동사요. out of는 두 단어짜리 전치사죠. 뭐뭐로부터, 밖으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the front door, 뭡니까? 네, 현관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현관 밖으로 노라가 나가서 사라져버린다고요. and, 그리고요, we are left. 바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이 연극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되겠죠. 관객들. 이 관객들은요, 관객들인 우리는 are left, 남겨진다. 여기서도 역시나 BPP, 수동태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남겨지는데 with, 무엇과 함께가 되겠죠. 가지고서라고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서냐면은 많은 unanswered questions까지요. 많은 여기서 정답이 되는인데 on이 붙어 있으니까 not의 의미죠. 정답되지 않은, 의역하면 답변되지 않은
답변되지 않은 많은 그러한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남겨진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던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왜? 열린 결말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서치에서 나왔는데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Where did Nora go? 뭐예요? 노라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말이죠. 이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 덩어리고, 여기서 이 where절은요, where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의문문입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 자, 그래서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노라가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고 관객들인 우리는 남겨진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남겨지는 거냐면은 많은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과 함께. 뭐와 같은 거냐면은 그래서 노라 지금 어디 간 건데? 라는 것들이죠. 또는요, 그리고 뭡니까? What will happen to her?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To her. 바로 노라에게는. 야,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나가버리면 걔 어떻게 될까? 라는 정말로 열린 결말이죠. 와 같은 답변되지 않은 어떤 그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남겨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마무리 좀 짓고 있죠. An open ending 뭐예요? 열려있는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is인데 바로 뭐인 거냐면 a powerful tool 뭐예요? 강력한 일종의 도구가 된답니다. 되셨죠? 야, 여기서 콤마 찍고 역시 ing 나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뭡니까? 이때 ing는 분사구문, 해석은요, 하면서, providing, 제공하면서. 됐죠? 자, 근데 무엇을 제공하는 거냐면은 food. 여기서는 먹거리 할 때 그 거리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ood for 목적어.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드리면 food는 흔히 우리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할 거리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for 목적어. 이렇게 뜨게 되면 해석은요, 목적어를 위한 거리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생각을 위한 거리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들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대시 나왔고 뒤따라 쓰인 주어가 안 나왔고 여기 for는 동사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때 대는요.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네, 너무 제가 또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뒤따라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온 구조죠. 해석 같은 경우에는 동사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사 하는 앞명사. 됐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옵니다. 뭡니까? force 목적어 to 동사 원형. force 목적어 to 동사 원형. 보이십니까? 얘는 대표적인 오형식 구조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강요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생각거리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누가? 바로 관객들이 대하여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생각거리들 정도로.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때 that 있죠? 이때 that은 food를 꾸미는 게 맞아요. 생각거리, 거리들을 꾸민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관객들이 대하여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생각거리들을 제공하면서 분사구문.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더 면밀히 가셔야 돼. 긴장 푸시면 안 돼요.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왓절이네요. 왓절. 이때 이 왓은요, 흔히 의문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요? 이때 왓은요, 무엇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 왓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와 있는 이 구조입니다. 이때 이 왓을 우리가 의문대명사로 여길 시에는 해석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동사하는지 정도입니다. 무엇이 동사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뒤따라 쓰면 주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왓을 주어 취급한다. 그래서 무엇이 다음에 일어날 것인지, 일어날지도 모르는지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생각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조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바로 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강력한 도구인데 뭐 하면서냐면은 바로 제공하면서. 근데 무엇을 제공하는 거냐면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거리는 어떤 생각거리냐면은 강요하는 생각거리죠. 관객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관해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생각거리들을 제공하면서. 그죠? 아무렴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관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키워드로 지속과 단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지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말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쭉 이어진다.
그래서 뭔가 쭉 이어지니까 뭔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과정의 느낌이 들죠. 반대로 단절이라는 건 뭔가 끊어내는 느낌이죠. 오픈 엔딩이 아닌 클로즈드 엔딩이죠. 뭐예요? 그쵸? 그래서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닫혀버려 있는 어떤 그 결말의 느낌, 그 이미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닫혀있다라는 거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결과가 된다 이거죠. 결말이죠. 되었죠?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무렴 지금 이 정답이 초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언어적으로 설계를 잘해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서 1번을 맞추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추가 문제가 또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쓰시오 했는데 정해진 결말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생각을 더 부추긴다. 이건 아니죠. 왜? 정해진 대로 생각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alse가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뭡니까? 희곡 인형의 집은 바로 결말이 정해진 작품이다. 또 아니죠. 오픈엔딩이지 않겠냐고. 노라가 떠남으로써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